네, 들으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판문점에서는 핵심 의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 작업이 한창인데 설만 무성했던 장소까지 확정이 되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오전 9시에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이 9시라는 시작, 그동안의 정상회담에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9시라는 시간으로 정했을까요? 정상회담라고 한다면은 예. 아침 9시는 아주 이른 시간이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의 동부 워싱턴 예. 이 시간을 고려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측면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북한이 호응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세계의 담판, 예. 세계의 회담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국 동부 워싱턴의 황금 시간대인 저녁 9시 그런 측면을 볼 때 미국의 국민과 함께하겠다.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미국 시청자를 고려한 것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현장에서 단판을 짓기 위해서 협상 시간을 좀 넉넉히 확보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 일일 협상, 당일 협상라고 한다면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한 5, 6시까지 예. 이렇게 하면 협상에서 강행군이 되겠죠. 예. 물론 협상에 있어가지고 무슨 단독 회담도 있고 확대 정상회담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무슨 산책이라든지 도보 회담도 있겠습니다만도 어떻든 간에 양 정상이 이렇게 아침 9시부터 회담은 강행군이 되겠죠. 예. 그런 측면을 볼 때 방금 앵커 시간에 말씀대로 이번에는 북미 간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고 이것이 그냥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그런 측면에서 대화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단독 회담 한 다음에 확대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실제로도.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정상회담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도 지금까지 4차례 했죠. 특별하게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보통 이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이렇게 펼쳤고 또 이 한미 간에도 공식적인 정상회담을 보면은 단독 확대 이렇게 예. 많이 했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런 북미 정상회담도 단독 확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지금 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네, 형식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열릴지에도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이 낙점이 됐습니다. 선정 이유가 궁금하고 여기에서도 이 남북 정상회담 때처럼 뭔가 이 색다른 장면들이 연출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마 이렇게 센토사 섬의 이런 카펠라 호텔 예.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이 배경은 결국은 경호와 보안이 아니겠느냐. 예. 지금 이미 거기는 다리 하나 이게 잘한다 하면은 육해공 모두가 경호에 아주 안전된 이런 지역으로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예. 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누가 누구와 누구 했더라 이런 것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2015년경이죠. 그 당시에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대만 총통 마행주 이 두 사람이 세계의 회담, 양안관계 회담이지만도 예. 그러나 이 쌍글레 호텔에서 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쌍글레 호텔은 제해라. 이러다면 결국 보안과 안보, 경호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센토사 섬으로 간 것이 당연해 보이고 또 하나 배경을 살펴보면 센토사 섬 여기서 보면은 주로 말레이시아어로서 예. 이 평화와 고요함 이란 뜻이 담긴 곳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나름대로 고려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지금 이제 여기 있어가지고 일종의 뭡니까 이 남북미 이렇게 다 모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평화의 드라마가 써져 나가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평화 고요 이것은 지금 이제 어찌보면 한반도의 미래상 이거하고도 일치되는 대목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에서 도보다리 산책이 있었고 또 시진핑 주석과는 다롄에 있는 해변을 산책했었는데 이번에도 그와 좀 비슷한 상황이 어떻게 연출이 좀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누가 했더라 이런 것을 좀 더 싫어하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과연 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일종의 다롄
해변가에서의 산책 겸 이 벤치 회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4월 27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일종의 도바다리에서의 이런 벤치 회담 이것이 과연 할지는 모르겠지만도 예. 그러나 이 불신 이런 팽배한 이 양 정상 간의 이 신뢰를 산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 많이 만나가지고 많이 대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런 그 이 도보다리의 연상 또 이 다렌에서의 이런 산책 연상 네.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뛰어넘는 또 색다른 다른 이런 연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탁에 오를 메뉴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대선 유세 시절에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을 할 것이다.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기간에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한다면은 예. 이제 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였죠. 예. 지금은 이제 이것은 뭐 미국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햄버거와 코카콜라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것인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찬 메뉴로서 햄버거와 코카콜라는 좀 더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회담을 하고 저녁 한 5시, 6시까지 하려고 그러면 예. 햄버거 먹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가고 단지 무슨 산책이라든지 또는 휴식 공간에서의 접촉 뭐 이런 티타임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뭐 햄버거와 코카콜라 예.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회담 기간에도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다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서 그 기간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싱가포르 당국에서 예. 이번에 그 이 센토사 섬의 그 카펠 호텔 주의 여기에 대해서 특별 행사 구역으로 선포를 했잖아요. 예. 그 기간이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1박 2일의 회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예. 저는 그런 생각되고요. 그러나 이 양 정상 모두 국내외 일정이 상당히 빠듯하지 않겠습니까? 네. 라는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조금 당일 회담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일 회담, 당일 회담 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이 아니겠냐 이 생각되고 혹시나 이 남북미 정상이 모여서 종전선언까지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1박 2일 예. 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중요한 게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의견을 모으느냐 이 부분일 텐데 지금 판문점에서는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그리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계속해서 회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좀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미 북미 간의 어제 예. 그것은 소위 말해서 하나의 상자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바구니를 할까요? 예. 이 담을 체제 보장과 비핵화에 대한 어제는 거의 다 합의 끝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셈법이 빠른 기업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 마지막까지 조금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핵심적인 의제가 있고 부수적인 의제가 있는데 예. 핵심적인 의제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와 체제 보장 예. 이렇게 한다면 부수적인 의제라는 것은 미국 의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분야 또 그리고 이 동맹 국가를 할까요? 또 일본 예. 이런 국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요청하는 또 의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 미국의 의핵하면은 아마 인권 문제라든지 예. 뭐 이런 게 될 수 있고 또 이 일본 이 경우에는 또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예.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 회담 막판까지 아마 일종의 그 이 어제 한두 가지를 추가하기 위해 가지고 판문점 채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뭐 욕심을 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경제 부분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의 입장은 비핵화를 할 테니까 체제 부장도 해주고 경제 원조도 해달라 이런 요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원조에서 한 발을 빼는 듯한 발언을 최근에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협상을 하고 간극을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이 북한이 줄 수 있는 부분은 완전한 비핵화고 예.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보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행동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미국은
그런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한 보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보상 속에는 체제 보장 문제와 경제 제재 해제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체제 보장과 경제 제재 해제 문제 있어 가지고 물론 미국에서는 그 이 행정 명령을 통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유도리도 있지만 큰 원칙과 방향 이것은 의회와 같이 그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인 지금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것이 정말로 막판에 뭔가 주려고 남겨두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의회와 행정부 간 아직까지 합의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인가 예. 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궁금점을 가지면서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그 경제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자신들은 생색을 내고 주변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은 직접적으로 돈을 내라.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94년도에 제네바 합의할 때도 예. 이 미국의 그 이 클린턴 대통령도 그런 행태를 취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가지고 이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라는 생색은 미국이 내고 그 당시에 경수로 두기 상당 부분 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여기 대해서 한국이 70%를 부담하고 일본이 22%를 부담하고 유럽에서 8%를 부담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은 결국은 생색낸 거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와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물론 미국이 뭐 행정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투자 돈을 안 대더라도 예. 여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적인 부담 안 한다 하면은 예. 결국은 뭡니까? 이런 경제 협력이 있어가지고 간섭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같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은 본전 찾기 바빠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합의사항 이행을 파기할 수 없는 그런 또 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막 그런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미국이 예. 뭐 생색을 내든 투자를 안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김정은 위원장 이동과 경호에 관해서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중국이 특별 경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뭐 이런 그 예. 이 북미 이런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이런 중국 입장, 북한 입장 예. 어느 정도 서로 윈윈하는 분야 있겠죠. 일례로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세계의 담판을 앞두고 우군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특히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면 합의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협력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 경제협력에서 가장 북한과 중국 간에 가장 크게 하는 것은 경제협력이잖아요. 예. 이런 것을 염두에 둘 수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있어 가지고 차이나 패싱을 방지하고 예. 다시 말해서 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좀 유지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북중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막 그 연장선상에서 또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또 예. 수송기가 싱가포르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영해 영공 그래서 네.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그 경호 소위 말해서 비행기를 통한 경호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하신 김 위원장의 그 전용기 참메이로 옛 소련 시절에 이제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노후가 된 그래서 것으로 이제 이 보통 예. 일루신 뭐 61, 62 하는데 지금 예. 좀 오래된 기종만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참메 1호가 이미 지난 그 이 중국의 달에 갈 때도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봤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참메 1호기가 논스톱으로 한 10,000km 정도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실험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예. 그럼 지금은 이제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가려면 약 한 4,700km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뭐 논스톱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전용기 참매 1호만 가는 것이 아니고 경호 차량이라든지 기타 예. 여러 가지 물자를 함께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고려 항공 소속의 수송기도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수송기 간다면 이 수송기는 논스톱으로 과장 싱가포르로 갈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이런 수송기와 이런 참매 1호기 전용기 따로 운행할 것인지 함께 운행할 것인지 따라 가지고 좀 변화가 있겠죠. 어떻든 간에 이 함께 움직인다 하면은
이 싱가포르 가기 전에 중간 지점으로서 중국에 잠깐 착륙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 흐름, 그것도 좀 배제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가까워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견제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북러 관계를 견제하는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트럼프 대통령께서 좀 크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그 상인, 기업가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앞서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만난 부분에 대해서 상당 의구심을 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이 6월 10일 정상회담 앞두고 캐나다에서 G7 회의에 참석한단 말입니다. 예. 또 거기에서는 뭐냐면 일본이라든지 이런 서방 국가들의 이 정상들과 만나거든요. 예. 예. 자신이 만나는 것은 괜찮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 또는 푸틴 대통령하고 만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의구심을 가진다. 이것은 대국의 지도자답지 못한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